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내 걸로 누르면 되나?
안녕하세요. 시작이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교황방한 준비위원회 기자 간담회를 미리 열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6월 11일 그 바티칸의 교황 방한 최종 그 일정이 발표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 보도가 굉장히 제한이 됐었고 또 바티칸에서도 엠바고를 잘 지켜달라는 것을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에 맞게 정보를 잘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제한이 많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하고요. 간담회는 가능하면 지금 교황님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방문 기간 동안에 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또 제외가 되겠지만 방문 기간에는 아마 매일 브리핑이 그 프레센터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교황 방문에 뭐 저희들도 처음 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 분야에서는 좋은 기사, 그다음에 더 정확한 기사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또 방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많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 홍보분과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허영엽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 방준희의 그 대변인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을 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월 10일 날 정식으로 그 교황 한국 방문이 바티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전에 이미 한국 주교회에서도 그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해 주시다는 그런 요청을 여러 번 드렸었고요. 또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대통령 친서가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취임 이후에 그 대통령 친서를 통해서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류보고마성청 장관인 필로니 추기경께서 오셨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필로니 추기경님에게도 구두로 교황님의 초청을 요청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교황 방문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황님의 방문은 사목 방문이지만 또한 그 바티칸의 수장으로서 오시는 이제 그 국빈으로서의 이 방문의 그런 그 의미,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도 갖게 됩니다. 3월 10일 정식 교황 한국 방문 발표가 되기 전에 사실은 그 전달인 2월 17일에서 그 20일까지 교황청에는 교황님의 해외 순례 일정을 담당하는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알베르토 가스바리 박사라는 그분이 이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그분이 실사단과 함께 비공개로 그때는 이제 발표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방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전에 주교회의에서는 한국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일정을 소화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또 그 어느 정도 그 일정을 준비하고 난 가운데 이 실사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그 실사를 했고요. 그리고 4월 7일에는 홍보 전례팀이 11일까지 4월 7일에서 11일까지 로마에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뭐 홍보 전례만 한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부터 11일까지
2차 교황청 실사단이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실사를 하셨고 지난 6월 18일 정식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전에는 교황님께 모든 일정을 보고했고 최종적으로 교황님께서 재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에는 전래 또 홍보에 관한 그 준비팀이 한국에 와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7월 말에는 가장 중요한 경호팀이 방문해서 실사 확인을 최종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더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협의 창구는 기본적으로 한국 주교회에서 방문 일정을 논의했었고 그것을 정리해서 그 주교님들이 그 준비한 그 안을 가지고 바티칸과 논의를 했고 그리고 3월 21일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 첫 모임이 명동 이곳 회의실에서 처음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처음으로 3월 28일 지금 이 장소 명동에서 그 교황 방한 정부 지원단과 상견례를 겸한 이 자리에서 정부 측과 처음으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지원 단장으로는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께서 담당을 하셨고 뭐 교황님이 오시는 행사는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특별히 국가는 경호 그리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방한이 우리나라의 사회 통합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방준위에서는 위원장을 강우일 주교님으로 해서 집행위원장은 서울대교구 총대리 도구이만 주교님 그리고 해당 교구장 행사가 열리는 해당 교구장인 염수정 주기영님, 장봉훈 주교님, 유흥식 주교님 등 이 5분의 그 주교님이 상임위원회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교황 방한과 관련해서 예산 부분들이 이렇게 정부로 직접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날 첫 그 회의에서 모든 그 교황 방한과 관련되는 예산은 그 방준위의 그 논의를 통해서 창구를 하나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셨고요. 그때까지 정부 측에 요청한 모든 예산들을 보류해 줄 것을 그때 요청했었습니다. 저희들 그 방준위는 매주 그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해외 담당 부서와 직접 접촉하거나 혹은 필요할 때는 교황청 대사관과 협의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 정부 쪽과 필요한 부분은 정부 문체부 국무실이 창구로 이렇게 긴밀히 협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교황청에서 결정을 했고 교황님의 최종 인가를 받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교황님 최종 일정이 발표된 다음에 같이 발표된 것이 이제 교황 수행기자단이 이제 그 함께 교황님과 방한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수행기자단을 이제 모집하는 그런 그 공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주일간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언론사들도 좀 이 수행 기자단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지금 접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심사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저희들이 그 교황방한준비위원회 강우일 주교님, 위원장이 강우일 주교님인데 강우일 주교님의 주례로 주교님들, 모든 신부님들 또 모든 위원들이 오후 3시에 그 영동 대성당에서 감사미사를 공헌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이곳 교구청 별관대 회의실에서 KBS와 교황방한 주간방송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간방송사로 선정된 KBS는 약정에 따라서 교황방한 관련 TV 및 라디오 방송 부분을 제작하고 국제방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데 교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눠드린 그 유인물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 교황 방문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사목 방문이고요. 그리고 그 바티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교황님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청년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아 청년들을 만나러 오시면서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만이 아니라 아시아 청년들을 만나러 오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시복식이라든지 혹은 그 밖에 다른 일정들을 이제 소화하시는 것이죠. 근데 기본이 되는 것은 계기가 되는 것은 아시아 청년 대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이 이렇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바티칸에서도 회의 중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한국이 아시아의 문이 되기를 바란다. 선교의 문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복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그 해당 지역에 오셔서 시복식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이고 아마 유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 청년대에 오시는 것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대륙별 대회에 오시는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세계 청년대회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시아에 대한 그만큼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고 또 그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그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남은 남북 분단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정말 평화를 갈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평화와 화해를 위한 그런 미사를 집전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셨고 마지막 날 아마 이 미사를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시아 청년대회는 사실 2년 전부터 대전교구가 결정이 돼서 준비를 해왔고 예정된 계획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3월에 교황님이 오시면서 그곳에 교황님이 이제 참여하신다는 것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그 여태까지 준비했던 그런 부분 말고도 더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복식과 평화 화해를 위한 미사는 교황청에서 그 나라의 수도교구,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교구에서 열 것을 요청을 했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통수단은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7월 중 물론 그 교황청 박사단이 와서 경호실에서 논의를 많이 하겠지만 또 우리 한국 그 경호실 책임자와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교통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황님께서 감탄차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경호를 맡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조금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오신 그 마지막 실사단으로 오셔서 최종적으로 점검하신 이제 책임자인 가스바이 박사를 통해서는 한국 차를 이용하고 싶고 한국 차에서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잘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황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처음부터도 소박하고 검소한 행사를 지향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지금 보통 전례라든지 모든 행사를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소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소박하게 이루어지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교황님의 강론, 다시 말해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아주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이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겠구나 하는 것을 특별히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말씀, 그러니까 메시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고 또 거기에 더 교황님의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 얘기하면서 다음번에 또 얘기할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여태까지 얘기한 내용들은 그냥 알고 계신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정리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자유롭게 오늘 첫 시간이니까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기탄 없이 어떤 것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대답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직접 이렇게 접하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접하진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황님이 사실 연세가 적지 않은 고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름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에 교황님으로 이렇게 서임되시고 이렇게 된 다음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름 휴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름 휴가 없이 보통은 이제 여름 별장이라든지 여름에 어떤 곳에서 피정을 한다든지 따로 시간을 보내시는데 작년에는 아마 휴가를 하셨다는 게 저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계속 이렇게 오셨고 그래서 조금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특히 이제 로마 여름이 일찍 덥고 굉장히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 미사 같은 부분은 벌써 몇 주 전에 아마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고 매일같이 미사를 아침에 하시고 강론을 하시거든요. 여행자 숙소에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쉬시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일정도 이렇게 몇 가지는 아마 중간에 미리 이렇게 캔슬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교황청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오는 메시지는 건강에 우리가 여기 여행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을 정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사실은 40일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어떤 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메시지가 와야 되겠죠. 사실 이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이제 저희는 좀 빨리 좀 건강이 좀 이렇게 잘 좀 편안하게 되셔가지고 우리 일정을 잘 좀 소화해 주기를 좀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일정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세월호 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인사를 통해서 만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만나시는 그뭐 이렇게 원하는 시간이 있는 건지? 지금 현재 모든 그 이렇게 그 만남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거든요. 동선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가셔야 될 때는 많고 만나야 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제 세월호 그 가족들은 염치경님께서 지난 5월 말에 만나셨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황님을 좀 뵙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이 공식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을 주경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이제 바티칸 쪽에 전했고 또 그래서 이 저희 방준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 명동 미사보다는 마지막 날 명동 미사보다는 8월 15일 그 성모승천 대축일에 이 대전으로 초청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든 신부님들, 주교님들이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안산 지역이 우리 수원교구에 있기 때문에 수원교구 측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중간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소통이 조금 이제 저희들이 좀 잘 안 돼서 아마 처음에 신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초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세월호 가족 중에는 신자가 아닌 분들도 그 교황님 미사에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서 다시 아마 교구 측에서 신자가 아닌 분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그 가족들이 참석하는 미사에서 아마 교황님께서 그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메시지를 아마 언급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따로 어디 장소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저희는 그러는데 그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정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유동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황님 보니까 중간에 길을 가시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내려가지고 어디 가시더라고요.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사실은. 근데 뭐 저희들이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잘 이렇게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북한 측 신자들이 우리 평화 화해 미사에 오시는 것 참여해서 같이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우리 방준이가 꾸려지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원칙으로 정했던 겁니다, 사실은. 북한 신자가 온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상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남북의 우리 민족들이 정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좀 이렇게 교회의 이런 전례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사실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것이 이제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되고 정부 측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양 국가 측에서도 조금 엠바고를 좀 이렇게 유지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고 또 자칫 나가게 되면 서로 오해가 되니까 중간에 행사가 또 잘못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요청을 한 상태고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꼭 오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 교황이 계속 보이셨던 모습을 교황이 진짜 찾아가지고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방한 일정을 보게 되면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교황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거지 가시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식 일정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교황님의 일정이 좀 반영이 된 건지 또 아까 다른 질문처럼 교황님의 일정이 픽스가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뭐 다른 외적인 그런 일정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마 토소주교님 그 교황청 그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총장 신부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그 미리 그 복음의 기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은 교황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그 장소에는 가기가 어렵죠. 가면 참 좋죠. 사실은 저희는. 그런데 모든 장소에서는 다 오시길 바라고 있고 사실은 지금 교회 내에서도 뭐 요청을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히려 이제 다 가셔야 되는데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간적이라든지 물리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황님의 뜻이 어쨌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잘 반영을 해서 뭐 주교님이든 신부님이든 또 거기 협조자들이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의 방향이랄까 그런 걸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교황이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한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은 뭐 두말할 필요 없고 뭐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론을 제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그 가능하면 좀 이렇게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사실 이거는 뭐 좀 사담이기도 하지만 그 지난 월요일 23일인가요? 여기 이제 토소주교님께서 여기 포스톨에서 이 심포지움을 하셨는데 그날 이제 비도 오고 그랬는데 오전에 여기 큰 행사도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큰 행사도 있었는데 그 삼성 서비스 센터 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한 건 아니고 아마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이렇게 그 시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당 측에서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되나, 괜히 잘못하면 행사도 망치게 되고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큰 행사인데 잘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많이 했는데 그때 마침 점심 때 강훈주연님께서 오셔서 미리 이제 여기 참석하셔야 되니까 오셔서 보통 오시면 이제 식사를 여기 명동 본관에서 하시니까 그때 이제 염추기 형님이랑 이 강훈주연님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이제 하시게 됐고 제가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거기서 충분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서비스 그 센터의 그 직원들이 왜 오랫동안 지금 그런 농성을 하고 있으며 또 명동에 어떻게 지금 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두 분이 나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을 믿고 그냥 뭐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은 그냥 그런 아마 마음일 것이다 라고 그냥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분들은 그냥 피켓만 들고서 와서 하시고 뭐 큰 무리 없이 어쨌든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행사에 막 정말 어려움이 있게 되거나 행사가 진행이 못할 정도의 그것이 되면 참 곤란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얼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교황님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예의 있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잘 전달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또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게 네.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초기부터 저희들이 그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알아보니까 위안부 할머니들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제 물론 신자분들도 꽤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미사에 꼭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교황님 오시는 미사에 참석하실 텐데 아마 이제 위안부 분들이 몇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요청한 상태고 평화 화해 미사에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미리 교황님께 그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분들이 여기 참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네, 오늘은 뭐 이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여러분들 그 김추기 형님 선정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온 건 처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교황님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문체부 국민소통실 이제 콘텐츠 이제 과장님이 이제 저희들과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기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취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프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 지원단에서 그 언론하고 프레스 지원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을 총괄하는 이성유 과장입니다. 저는 국민소통실 소속이고요. 지금 제가 홍보 콘텐츠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부님이 이렇게 기자분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모여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카메라도 많고 많은 분들이 오는 줄 몰랐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그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게 프레스에 관심을 저희들이 이렇게 되게 높은 행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굉장히 서민적이고 개혁적인 행보로 인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제가 바티칸을 그 정부 우리 교회 답사관과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바라본 그런 언론의 움직임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시고 나서 방문객들이 2배 이상 늘고요. 홍보도 훨씬 더 많이 프레스에 관심도 훨씬 더 많아서 이번 한국 방문에도 그런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 첫 번째 방문지고요. 그 다음에 한국만 다녀가십니다. 이렇게 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 다녀가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한국을 4박 5일 동안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저희들 국제 행사, G20이나 해관보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치렀지만 이렇게 4박 5일 동안 계시는 것은 굉장히 긴 행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행기자단이 한 70명 정도 따라옵니다. 우리 한국 기자분들도 신청을 해서 일부 한 8개, 9개 매체가 제가 가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수행기자단은 로마에서 특별기를 타고 같이 오게 되고 또 한국 기자분들도 로마에서 타셔야 돼요. 그 수행기자가 되시려면 여기서 조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가셔서 그 특별기를 타고 교황님과 같이 한국을 오시고요. 끝나고 나서도 여기서 아웃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 원칙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아마 수행기자단을 신청하신 분들 조금 비용의 부담이 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번 행사의 특징은 보통 저희들이 했던 제가 2000년 아셈 정상회의부터 큰 행사들에 이렇게 관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대부분 외국 정상들이 보면 국제 행사들이 코엑스라는 이런 아니면 부산의 에이펙 같은 거 2010년 에이펙 같은 한 곳에 모여서 실내 행사로 진행되었었는데 교황님 행사는 여러분 일정을 보시다시피 서울과 대전 그 다음에 청주를 오가면서 헬기를 타고 오가면서 하는 지방과 서울이 옮겨다니는 행사고요. 그 다음에 실내 행사가 아니라 야외 행사, 그것도 인원이 20만 명, 뭐 혹은 30만 명,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야외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프레스센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스센터는 저희들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을 일단 메인 프레스 호텔 센터로 잡았습니다. MPC인데요. 지금 한 2층에 있는 크리스탈 볼룸을 중심으로 해서 약 내외신 기자 400명에서 500명 정도 지금 전체 풀로 채워서 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취재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를 보면 브라질 리오 13년 리오 세계 청년대회 때 취재진 규모 한 5,500명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저희들이 해관부 정상회의 때 한 3,500명, G20에서 한 4,500명 정도 내외신 기자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저희들은 뭐 그거보다는 적더라도 그게 못지않은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프레스센터는 롯데호텔이지만 교황님 행사가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 각 행사장마다 100여 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프레스룸을 또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 솔매성지, 해미 읍성, 그리고 청주에 있는 음성 꽃동네 이게 이루어지는데 행사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프레스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교황청 대변인의 브리핑들이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에도 프레스룸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취재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재 등록은 저희들이 7월 7일부터 온라인으로 취재진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겁니다. 주소는 www.pop입니다. POPE 코리아 2014 popkorea2014.or.kr입니다. 이 사이트를 7월 초에 열면 모든 취재 등록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외신도 온라인으로 취재 등록을 해야만 저희들 교황님 행사, 방문 행사를 취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는 7월 중순, 8월 초가 되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보도 자료라든지 참고 자료, 특히 교황님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 다음에 사진, 이러한 것들이 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된 기자들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사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주간 방송사는 아까 허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BS가 국제 신호를 제작합니다. IBC도 역시 롯데호텔 3층에 설치가 될 거고요. 거기에는
NCR을 비롯해서 각 방송사들의 부스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신호는 교황님 도착에서부터 모든 공식 행사들과 포함해서 그리고 출발까지 모든 그림을 제공을 할 거고요. 보통 레이트 카드라고 해서 비용을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데 저희들은 지금 KBS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장 싼 가격으로 교황님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재 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풀로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교황님 행사를 제가 이렇게 맡으면서 몇 가지 특징을 아까 잠시 말씀드린 야외 행사가 많다, 그 다음 대규모 행사가 이렇게 했지만 취재에서 약간 특별한 부분이 하나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 경험으로는 제가 99년에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오셨을 때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그 행사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재진이 그 풀로 운영이 되는데 일단 그 교황님을 수행하는 공식 수행기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프리빌리지를 좀 주려고 그러고요. 많은 그 특혜를 좀 주려고 그러고, 두 번째 교황청에서 운영하는 근접 사진 취재란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주로 통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1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교황청에 방문했을 때 교황청에서 오는 수행기자단에서 7명, 그리고 한국에서 공식을 포함해서 공식 사진자를 포함해서 7명, 이렇게만 사진기자만 포토그래프만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은 도착해서부터 마지막 일정까지 다른 툴들은 다 고정 위치에 비해서 이 근접사진단은 그래서 이제 움직인다고 해서 모바일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이미 교황청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주로 사례 통신을 AP, AFP, 로이터스 이런 통신사를 중심으로 했고, 저희들로 받은 그 7장 카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진기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팀들은 한번 정해지면은 마음대로 인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고요. 그 더운 여름날에도 교황님 근처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양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 아까 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행사장에 풀이 구성이 되고요.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풀의 위치, 지금 2번 정도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서 각 행사장마다 교황님의 동선과 거기에 또 이루어지는 행사들, 특히 아까 어느 기자분이 어린 장애인들 이런 분을 말씀하시는데, 청주에 가시면은 장애인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수용된 장애인들과 만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듣기로는 교황님이 한두 사람만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 다 안아준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경호와 행사에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교황님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최대한의 풀을 취재진을 넣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풀은 기자단들과 같이 협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전체 내신, 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 풀의 위치라든지 취재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 풀의 구성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조만간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팬기자의 경우에는 풀 기자단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풀은 포토그래퍼하고 TV 크루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사실은 팬은 툴에서 크게 저희들한테 부담되는 분들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움직이시지 않고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팬 기자를 넣는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인원이
후회되지 않고 가능하면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아닙니다. 모바일 그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영상 그림은 HB를 중심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바티칸에서는 그 미사 때 재단 위에 올라가는 것은 바티칸 공식만 올라갈 수 있고 또 아시아 주교단과의 회의라든지 한국 주교단과의 회의에서는 그 공식들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공식적으로 바티칸 공식이 찍은 영상들도 다 저희들 주간 방송사에 넘겨서 공개를 하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영상은 우리가 풀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원칙이고요. 두 번째, 모바일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토그래프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신사들하고 한국 사진기자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 4분 정도를 선정하려고